자, 반갑습니다. 배낭민족의 레알블라슨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매 영상마다 자주 인사드리겠다 해놓고 매번 이렇게 초심을 잃고 간간히 인사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존에 제가 힐레베르 렌트를 계속 리뷰해서 오늘도 힐레베르 텐트를 하나 새 걸 들고 와볼까 하다가, 요즘 이제 겨울 동계가 시작됐고 이미 시작돼서 한참 지났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폭설도 많이 내려서 동계 많이 가신 걸로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동계에서 조금 활용도가 높은 텐트, 그래서 공격형이고 싱글러닝 텐트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회색깔 파우치에 노란색 끝만 봐도 대충 어느 브랜드인지 눈치를 채시는 분들 있겠지만, 오늘 텐트를 알려드리자면 한때 조금 구하기 힘들어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되기도 했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오늘 가져온 텐트는 바로 몽벨의 마이티돔 1입니다. 자, 오늘 텐트는 몽벨의 마이티돔 1형입니다. 우리 보통의 텐트들은 뭐 1P, 펄스넷에서 넣어서 1P, 2P 이렇게 부르는데, 특이하게 몽벨은 1형, 2형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건 1형인데, 그 말은 1인용 모델이라는 뜻이겠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1인용 텐트를 쓰면 불편하지 않느냐, 좁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2인용 텐트에 비해서는 공간이 좁고 약간은 몸을 움직이기 내부에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좁은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솔로 텐트 리뷰했을 때 어떤 분이 이게 왜 어떻게 넓다 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막상 써보시면 생각만큼 막 안에서 막 숨이 갑갑해지고 막 숨이 가파오고 그 정도의 좁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1형 그 몽벨 마이티돔 1형 같은 경우도 막상 사용해보면 처음에는 와, 이 작은 관 같은 텐트 들어서 어떻게 자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막상 들어가서 사용해보시면 생각보다 쾌적한데, 그리고 겨울엔 오히려 내부에 공기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 있어 체온으로 공기가 금방 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계에는 좁은 공간의 텐트가 조금은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겨울에는 1인용 싱글월 공격형 텐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빨리 텐트를 설치하고 나머지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를 열어서 텐트의 구성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뭐 보통 텐트들 구성품 다 거기서 비슷하죠. 그래서 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 V팩을 주고 있고, 가이라인을 따로 제공을 하는데, 저는 아직 이 가이라인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따로 만들어둔 가이라인이 있어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팩과 가이라인을 함께 사용을 해서 텐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넣어 둘게요. 그리고 이 가이라인이 조금 안 예뻐요. 약간 신발끈 같이 두껍고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다이니마 스트링을 이용한 가이라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체 안에는 또 간단하죠. 스킨과 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물을 제가 잘 접어서 넣어놨고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폴을 조립해 주겠습니다. 폴은 2폴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폴이 크로스되는 돔 형태이기 때문에 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로 허브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 파우치 내부에는 이렇게 폴 리페어를 할 수 있는 리페어 폴이 존재하기 때문에, 폴이 중간에 부러졌을 경우에는 얘를 넣어서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넣어두고 폴을 먼저 조립해 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제조연월이 얼마 되지 않아서 텐션이 상당히 살아있어서 이렇게 들기만 해도 폴이 조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을 다시 옆에 두고 이제 스킨을 펼쳐줄 건데, 지금 현재 바람이 이쪽에서 살짝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쉽도록 입구를 저는 이쪽 방향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물론 보통 이제 이런 공격형 텐트들은 입구가 한쪽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구의 뒤편, 그냥 발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맞는 면적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와 발 쪽이 유리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문이 있게 되면은 바람이 문 안으로 들어치면서 텐트가 풍처럼 푹 들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풍경이 보고 싶다 하더라도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이라면 도어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몽벨 마이티돔 같은 경우 입구가 좁은 쪽으로 한 군데 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펼쳐 주시고요. 지금 일단 바람이 조금 불고 있기 때문에 팩을 먼저 하나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팩은 DAC4 큰 팩을 들고 왔네요. 그래서 입구가 지금 이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먼저 박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하나만 박아준 후 뒤에 폴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폴은 폴 슬리브가 이렇게 나 있고 폴 슬리브가 중간에 교차가 되게 되는데, 교차되는 지점에서 폴이 살짝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텐트가 작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사사사 밀어 넣어주면 쉽게 통과가 되죠. 그리고 폴 슬리브 끝쪽은 뚫려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있는 요 아일렛에 꽂아 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아일렛이 2개가 있습니다. 저는 바깥쪽에 꽂아 줄게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슬리브에 가서 마저 폴을 삽입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살짝 걸리게, 여기 살짝 걸리게 되는데 잘 손으로 풀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가서 폴을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폴을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사실 끝이 났어요. 이제 나머지 택을 박아 주도록 할게요. 텐트 위치를 조금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텐트 설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텐트 설치를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텐트 설치 굉장히 간단했죠. 그냥 폴 2개 삽입하면 텐트가 끝이 납니다. 물론 제가 사용해본 텐트 중에 가장 설치가 빠르고 간편한 텐트는 MS 어드밴스 프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단순히 폴 2개만 삽입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져서 텐트를 사용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쉽지 않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몽벨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 1975년도에 만들어진 일본 회사죠. 그래서 사실 가슴에 살짝 부담을 가지고 이 텐트 리뷰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서 몽벨 마이티돔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국내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마이티돔을 제대로 리뷰한 영상이 없어서 오늘 이제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져온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1975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고, 제일 처음에는 막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제품군을 가졌다기보다는 간단한 제품부터 만들었습니다. 먼저 비옷이라든지 아니면 합성솜을 이용한 침낭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좀씩 등반 보조 상품으로부터 발전해 나가서 지금처럼 뭐 텐트부터 해서 옷 해서 온갖 거 다 만드는 종합 브랜드로 발전이 된 거죠. 몽벨의 역사는 뭐 그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뭐 깊이 알아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오늘 과연 마이티돔은 어떤 텐트인가부터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마이티돔은 싱글월 텐트입니다. 크기는 거의 똑같아요. 1형 크기는 거의 같은 크기를 공유하고 있고, 스텔라 리치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를 먼저 치고 그 위에 플라이어를 뒤집어 씌우는 형태의 더블월 텐트고, 마이티돔 같은 경우는 투습 원단을 사용한 한 겹 텐트인 싱글월 텐트입니다. 자, 텐트의 소재를 먼저 살펴볼 건데, 텐트 소재 같은 경우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 원단과 바닥 원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본체 원단 같은 경우는 브리즈 드라이테크라는 투습 원단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벤트나 고어텍스와 비슷한 소재인 투습 원단인 거고, 이 투습 원단의 스펙은 내수압도 2만 밀리미터, 그리고 투습력도 2만 그램 퍼 미터 제곱 퍼 24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2만 그램의 수증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용했을 때도 중요하겠죠. 실제 사용했을 때는 그 투습력은 기존에 사용하던 저희가 라톡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원단 텐트들과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비슷한,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정도의 투습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나일론 원단이긴 한데 우레탄 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압 같은 경우 1500mm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비가 오는 환경, 바닥이 젖어 있고 물이 첨벙첨벙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아쉬운 내수압을 보여주고, 그라운드 시트를 함께 사용을 해야지 우천 환경에서는 비가 내부로 스며드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폴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폴을 사용합니다. 8.5mm짜리 알루미늄 폴을 사용하는데 뭐 DH라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체 제작 혹은 뭐 다른 브랜드에서 받아서 쓰는 알루미늄 폴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품질 자체는 DH와 뭐 부러뜨려 버리진 않았으니 DH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 마감 자체는 괜찮아요. 이렇게 걸린 자국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하나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끝에 폴 끝부분에 이렇게 그 고무 같은 느낌으로 코팅을 해 놓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실내외 리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소재 부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 소재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제일 관심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크기와 무게일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 이런 작은 공격형 텐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짐을 컴팩트하게, 더 작게 챙기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무게가 되게 중요하게 궁금하실 텐데, 마이티돔 1형의 무게 같은 경우는 스킨과 폴만 구성하게 되면은 1.08kg입니다. 그래서 거의 1kg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팩과 가이라인을 모두 합하게 되면은 1.25kg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처럼 가이라인을 조금 더 얇은 걸로, 그리고 팩을 조금 더 가벼운 걸로 바꾸게 되면은 1.2kg 이하로 무게를 아마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 사실 1.2kg이라는 텐트는 굉장히 가볍죠. 우리 힐레베르그나 다른 여타 텐트들을 생각해보면 1.2kg은 우와 정말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너무 가벼운 텐트들이 많아졌어요. 소재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구조도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뭐 800g대, 심지어 헤리티지돔 같은 경우 600g대죠.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텐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1kg 초반 텐트들이 이긴 경량인데 이게 경량이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그 핑크색 머리, 핑크 덤벨 쫓겨난 거 손가락으로 들고 내렸다 할 수 있는 그 핑크 덤벨이 1kg 혹은 2kg짜리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가볍다는 거니까, 이 텐트를 얼마나, 사람이 잘 수 있는 텐트를 1kg대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크기를 살펴볼 건데,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어떤 부분이 작냐면, 폭은 괜찮아요. 폭은 90cm라서 뭐 한 사람이 눕기, 그리고 라지 매트를 깔고 눕기에도 괜찮아요. 근데 길이가 조금 좁습니다. 2m 10cm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라지 매트를 깔고 그리고 침낭을 쓰고 하는 180, 키가 180 전후 되시는 분들은 보통 2m 20 정도 되는 텐트 길이를 썼을 텐데, 스텔라리지도 그렇고 마이티돔도 그렇고 묘하게 조금 짧아요. 2m 10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좀 있으신 분들, 18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동계 침낭에 들어가서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발과 머리가 닿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 불편한 거지 아직 사람이 못 잔다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높이 같은 경우는 실내 기준으로 100cm입니다. 실외에 폴이 지나가는 것까지 합치면 105cm지만 실내 기준으로 100cm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앉았을 때는 또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는 혼자 쓰기에는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여차하면 안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뭐 하나 해먹을 수 있는 정도 크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가볍죠. 이제 크게 스펙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실내외 돌아가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외 디테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외는 전형적인 그 돔 텐트 생겼습니다. 크로스 되는 두 개의 폴을 크로스하는 돔 텐트처럼 생겼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면은 요 이제 군뱅이처럼 튀어나온 요 환기구가 되겠죠. 환기구가 이렇게 이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한 탄성 있는 소재가 테두리를 해서 형태를 유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조인끈을 통해서 비나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게 돼 있죠. 물론 이렇게 벌쳐서 최대한 열어놓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지간히 비가 오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 외부는 똑같아요. 뭐 뒷면에 앙코도 없고, 그리고 반대 측면에는 환기구가 없습니다. 한쪽만 마련되어 있죠. 색깔은 굉장히 쨍한 노란색입니다. 아주 봄에 벌레가 막 득실같이 달려들 것 같은 쨍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고, 스텔라리치도 마찬가지의 노란색을 가지고 있죠. 물론 다른 색깔로 플라이를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생겼고, 양쪽에 몽벨이라는 글자 크게 있고, 가운데 정면 문 위에 몽벨이라는 마크가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이드라인 포인트는 4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전면에 가이드라인을 연결해 놨는데, 가이드라인 포인트 여기, 그리고 반대편에, 그리고 뒤편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 상단에 있는 고리는 가이드라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요거는 따로 별매로 판매되고 베스티브를 연결할 수 있는, 캐노피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노피를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포인트는 총 4개,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4개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아까 텐트 설치할 때 폴 2개를 넣을 때 크로스 되는 부분에서 약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이죠. 그래서 살짝 이 구멍이 작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폴을 집어넣을 때, 이 폴을 집어넣을 때 요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설치할 때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설치할 때 편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 슬리브는 뭐 간단히 생겼습니다. 사선으로 봉제를 해둬서 폴을 쉽게 놓고 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아주 괜찮은 디테일이죠. 이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서 뭐 특별히 칭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아일렛이 2개가 있습니다. 드로맷이라고 표현하는 포인트 2개가 있고, 그리고 팩 포인트는 특별히 길이가 조절되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 힘으로 당겨서 텐션을 줘서
박은 뒤에 이제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아이렛이 2개 있는 이유는 앞쪽도 2개씩이에요. 모든 포인트에 아이렛이 2개씩 마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텐트 원단이 실제로 겨울에 사용하게 되면 약간 탄탄해요. 쪼일 터질 것 같이 땡땡한데, 여름에 사용하게 되면 습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겨울 동계 환경, 건조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때는 얘처럼 이렇게 바깥쪽 아이렛에 꽂아서 설치를 하시고, 조금 눅눅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 가서 텐트가 조금 텐션이 죽는다 하면은 아이렛을 한 칸 옮겨서 안쪽으로 넣어서 좀 더 탱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폴의 디테일이 마음에 든다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이 겨울에 보통 장갑을 끼고 텐트 설치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미끄럽죠. 그리고 눈이 왔거나 뭐 습기가 있다 하면 이 부분 특히나 더 미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일렛 구멍에 폴을 삽입하거나 혹은 또 철수할 때 뺄 때, 그때 미끄러워서 막 그냥 온갖 힘을 줘가면서 꽉 잡고 해야 되는 반면에 요 끝에 이렇게 고무 마감을 해두니까 요 부분이 안 미끄러워요.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그래서 손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쭉 하면 미끄러지지만 여기서는 탁 멈춥니다. 돌기도 있고 약간 마찰력이 높은 소재를 만들어놔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되게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3레이어 원단들, 투습 원단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립스탑이 살짝 들어가 있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내부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외부의 느낌은 아주 튼튼해 보인다. 물론 이제 바람 받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의 지퍼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도어를 여는 문이 되겠고, 도어 지퍼가 되겠고, 그 부분은 손잡이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작은 집 앞에 손잡이가 없는 지퍼 같은 경우는 여시면 이제 메쉬가 나오게 됩니다. 메쉬는 모노필러 아니고 진짜 메쉬예요. 그래서 통기성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서 메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을 다 열어서 제껴야 된다는 점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메쉬를 열게 되면은 하단부까지 완전히 이렇게 열리게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토그를 이용을 해서 말아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추우니까 메쉬 잘 안 쓰죠. 저는 메쉬는 없었어도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은 다용도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메쉬가 필요한 게 또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퍼는 뭐 방수 지퍼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우리 옷감에 주로 쓰는 듯한 플라스틱으로 된 지퍼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냥 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쭉쭉쭉. 그래서 이렇게 뭐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밑에까지 하단부까지 완전히 열리기 때문에 말아서 역시 토그를 이용해서 고정하면은 문 입구에 특별한 오염도 막을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닫아 볼게요. 아우, 잘 닫히니까 그냥 쑥쑥 닫아보고 싶네요. 닫았을 때 이 부분에 역시 탄성으로 되어 있는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 지퍼가 눈이나 비나 이런 것에 오염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아주 좋아요. 바람이 불어도 아주 뭐 물론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게 펄럭펄럭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비와 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지퍼가 얼거나 지퍼를 통해서 물이 스며드는 문제를 잘 막아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고리가 하나 더 달려 있는데, 고무줄처럼 얘의 용도는 폴을 거는 용도, 팩을 박는 용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랑 저 뒤쪽에 있는 고리랑 같이 해서 캐노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스티블을 설치하는 용도, 별도의 베스티블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전혀 필요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디테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입구에 앉았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사실 머리에 걸리죠.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좀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살짝 불편하긴 한데 뭐 아주 불편하진 않아요. 들어갈 만해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낮긴 낮아요. 입구 자체가. 그리고 뒤로 좀 더 당겨서 가장 높은 부위에 앉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머리 위에 딱 맞습니다. 제가 키가 180이고 앉은 키가 살짝 큰, 다리가 짧은 수준인데, 뭐 앉은 키가 높아도 이렇게 정상이 닿으려면 허리에 꼬투 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편안하게 이렇게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로 앉으면 머리 위에 공간이 이 정도 남는다는 거, 물론 가운데 앉으면 더 남겠죠. 이 정도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실내 디테일을 볼 텐데, 일단 문을 살짝 닫아 볼게요. 문을 닫게 되면은 여기에 포켓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인용이니까 포켓이 한 개 있는 게 뭐 당연하겠죠. 한 개 있고, 그리고 옆에는 한국말 따위 없는 일본어로만 적혀 있는, 그리고 영어로 살짝 적혀 있긴 하네요. 이렇게 적혀 있는 안내 문구가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바닥을 둘러봐도 바닥에 있는 설치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부에 보면은 요거는 조금 혜자예요.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랜턴 고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앞뒤 모두 4군데에 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랜턴을 간단히 거셔도 되겠지만, 요 줄을 연결해서 어떤 뭐 가이라인 연결해서 빨랫줄로 쓴다던가, 혹은 다른 뭐 그물 등을 이용을 해서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젖은 장비를 말릴 수 있는 상부에 선반을 만들한다든가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옆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닫아놨는데 아까 밖에서 봤던 환기구 창이죠. 그리고 벤틸레이션인데, 얘 안에 있는 메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열게 되면은 환기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아니, 밖이 뻥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봤을 때 바람이 술술 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겨울에야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지만, 좀 다른 계절에 쓰시기에는 벌레가 들어올 수 있으니 저는 주로 막아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바깥쪽에 바깥쪽 걸 이제 좋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비바람이 들이쳐서 바깥 걸 좋을 때도 안쪽에서부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바깥쪽으로 손을 내서 바깥에 있는 토글을 이렇게 당겨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메시를 한번 열어서 바깥에 있는 카메라도 안을 볼 수 있게끔 살짝 조절해 줄게요. 메시를 닫아주겠습니다. 자, 메시를 닫았을 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방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토글은 신축성이 하나도 없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끼우기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쪽 방향을 향한 걸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켓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뒤집어서 한번 누워 보도록 할게요. 자, 누웠습니다. 지금 저는 되게 편안해요. 지금 발 쪽을 보여드리면, 자, 발 쪽은 이 정도 다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이는 결의에 머리도 살짝 다이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침낭을, 지금 제가 맨몸이기 때문에 약간 뭐 떠있지만, 침낭을 쓰게 되면 100% 다입니다. 여기가 머리와 발이 모두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성이 아주 막 편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발을 놨을 때 좌우측 공간의 크기를 보면 딱 한쪽으로 치우쳐서 잠을 자시고, 한쪽에는 보통 배낭이나 이런 짐들을 놓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게 되면은 옆에 공간이 이 정도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은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딱 자기 경량화된 배낭과 짐들을 여기 놓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자면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몽벨 마이티돔 실내외 모두 보고 왔습니다. 일단 장단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간편한 설치, 가벼운 무게, 그리고 투스 원단을 사용해서 결로가 적은 것, 이 정도 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비싼 가격, 그리고 초경량이라고 하기는 뭔가 애매한, 그리고 길이가 짧은 문제, 이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괜찮은 텐트는 맞습니다. 길이가 10cm만 더 컸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로가 일단 투스 원단이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해도 실내에 결로가 얼어서 뭐 물이 흘러내리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벽에 손을 이제 만졌을 때 약하게 습기가 남아 있거나, 혹은 완전 겨울 추울 때는 벽면에 약간의 얼음이 얼어 있는 정도, 얼음 가루들이 얼어 있는 정도만 있지 본격적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의 결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용하시면서 나오는 그런 수증기들을 충분히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벤틸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폭 자체는 그렇게 좁진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누웠을 때
눕고 좌측이나 우측에 짐을 살짝 보관하는 정도는 충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지만 길이가 조금 부족해요. 제가 지금 키가 180인데 침낭을 사용하게 되면은 발과 머리는 무조건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닿는 부분에는 결로가 차서 그 부분이 젖을 수밖에 없겠죠. 텐트 젖는 거야 뭐 그냥 젖으면 말리면 되지만 침낭 같은 게 젖는 거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1인용 자기는 좀 폭이 체구가 작으시거나 혹은 좀 체구가 저처럼 크더라도 전 좁은 데서 잘 잘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습 원단을 가진 텐트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에 작년 재작년 계속 쭉 유행했던 라톡의 신화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대항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천편일률적인 너무 똑같은 텐트만 많이 쓰는 이런 백패킹 씬에서 이렇게 노란 색깔 빛나는 텐트가 하나쯤 중간에 끼어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몽베 마이티돔 텐트 리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낭이 민족의 레아블라스미였습니다. 끝!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가이라인 치실 때 이 텐트를 이렇게 빡 당겨서 완전 터질 듯이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이라인 당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쭉 늘어지게 치시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적당한 텐션을 주셔가지고 이 정도 텐션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가이라인 용도는 바람이 불었을 때 버티는 용도인 거지 폴의 구조체를 당겨서 뭔가 구조를 바꾸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폴이 안 움직이는 정도 수준에서만 텐션을 주시면 됩니다. 얘를 너무 당겨서 텐트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당겨오게 되죠. 그럼 반대쪽으로 편적으로 쳐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구조가 무너지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가이라인 텐션은 적당하게 텐트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텐션을 주시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진짜 끝!